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이른 시간인데요. 오늘 오전 일찍부터 기분 좋게 감사하게도 계약이 있어서 계약을 마치고 정리하고 이제 영상을 틀게 됐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를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주의해야 될 점, 안 좋은 점 이런 부분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또 중개업을 하면서 기분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럴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중개업을 하면서 좋았던 일, 그 주제를 보셨듯이 좀 짜릿했던 일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를 촬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에 전속물건이라고 해서 원래는 전속물건은 이 부동산에만 의뢰를 한다라고 하고 전속계약서를 쓰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부동산에만 내놓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만 물건을 확보해서 여기서 다 중개를 하고 공동중개를 하든 단독중개를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결론적으로는 이 임대인분이 이 부동산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런 전속 물건이 제가 여러 개가 최근에 있었어요. 이 전속 물건의 장점은 저한테만 있어서 경쟁이 없지만 또 그만큼 부담감도 굉장히 크고 바로 물건이 나가지 않으면 이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또 저를 믿어주신 만큼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감사한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열쇠를 보시면 이렇게 뭐 옛날 시대처럼 이렇게 열쇠를 맡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보면은 뭐 이게 최근에 다 전자키로 쓰시긴 하지만 이렇게 집 열쇠를 따로 두고 전자키도 두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집 열쇠만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증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키를 맡긴다는 건 이쪽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해서 키를 맡길 테니까 알아서 보여주고 계약할 때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임대인만의 특수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싫고 이런 조건의 사람을 받고 싶고, 물건지의 특징이 있을 수 있죠. 뭐 100점짜리 집은 없으니까 어떤 부분은 뭐 주차가 안 된다, 혹은 뭐 어떤 부분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또 금액도 이거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물론 손님들이 오시고 이런 손님들과 또 대화를 해보고 협의점을 찾으면서 결과적으로 중개가 이어지는 거겠죠. 서두가 길었는데 중개업을 하면서 정말 짜릿했던 순간, 이 열쇠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씩 해소됐을 때가 결론적으로 짜릿했던 순간인데요. 이번 5월에는 계약이 조금 많았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뜻깊고, 그리고 다행히 늘 그래야겠지만 문제나 사고, 다툼도 하나도 없이 스무스하게 다 넘어갔던 계약들이라서 정말 이번 5월은 기쁜 달이었는데요. 이렇게 전속 물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전속 물건이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3개가 지금 계약이 됐는데 이 2개 중에 하나는 이제 집이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부동산들에도 이야기를 하라고 조금 전에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하나는 전속 물건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 키를 맡기셔서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키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 2개는 제가 단독 중개로 양쪽에 다 조율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경우였고, 나머지 한 가지 경우, 한 건은 다른 부동산과 같이 공동중개로 진행을 했어요. 한 가지씩 사례를 설명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주인분이 공시를 두는 걸 못 참아 하세요. 이분은 저한테만 주셨던 건 아니고 기간을 되게 짧게 주시고 그 안에 계약이 안 되니까 막 여기저기 부동산들에서 엄청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 임차인 되실 분이 저를 되게 좋게 보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협의를 잘 해드려서 결과적으로 제가 계약을 하게 된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때는 짜릿했던 느낌이 뭐였냐면, 다른 부동산들에서 정말 많이 왔었고 또 제가 늘 중개를 제가 다 해드렸던 그 건물의 호수유가 하나가 공실이 났던 거라,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하죠? 징크스처럼 이 집은 꼭 내가 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집인데, 거기를 이번에도 감사하게 제가 계약을 하게 돼서 정말 짜릿했고요. 또 나머지 한 곳은 기간을 한 달 주시고 한 달 동안만 당신한테만 주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거기에는 공실이 아니었던 상황이라서 세입자분이 일주일에 딱 하루 오후 6시에 한 팀만, 그리고 한 사람만 집을 들어오게 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민감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근데 다행히 두 번째 만에, 그러니까 첫 주차 보신 분은 오늘 다른 계약을 하셨고요. 다른 집을 저랑 같이 계약을 하셨고, 2주차 때 보셨던 그 손님께서 크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 주 전화가 오셔서 계약을 하겠다 라고 하셔서 계약을 하게 된 경우예요. 그 집은 비밀번호가 있는 집이라 이렇게 열쇠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3개 중에 2개의 키는 나가게 되는 건데요. 자,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 이 집이 정말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왜냐면 그 임대인께서 30년 정도 계속 임대를 놓으셨던 상황이고, 제가 개업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 거래가 한번 되면서 저를 되게 신뢰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만 전속으로 내주셨고, 다행히 그동안의 집들은 혹은 상가들은 하루,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일주일,
그리고 길면 한 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걸렸던 거는 임대료를 높게 책정이 됐는데 다행히 그 집도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생겨서 계약이 됐고, 그랬는데 또 다른 한 호수가 공실이 났었는데 정말 과장 안 보태고 한 100번 정도를 손님을 모시고 왔던 것 같아요. 제 단독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동네 부동산까지 거의 한 번씩은 다 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죽어라고 안 나가더라고요. 이 집이 조건도 좋고 위치도 너무 좋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싸다,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차 요건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대출이 이 종류는 절대 주인분이 안 된다, 상품이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뭐 커트된 것들도 많았는데 100팀 정도를 모시고 갔었고, 그 중에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임대인분을 직접 찾아가서 30분 1시간 동안 설득하고 조율해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끌어냈다가 상대편의 변심 혹은 상대편의 과실로 계약금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계약이 속된 말로 빠그러진 경우도 9번에서 1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횟수까지는 기재는 하지 않지만 아무리 메모 광이어도 이런 것까지는 기재를 하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한 건 한 건 기억은 나기 때문에 거의 9번에서 10번 정도 틀어져서 정말 한 3개월 정도를 정말 긴 시간을 많은 분을 모시고 가서 제가 매일매일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너무 부담이 컸고, 뭐 자다 깨서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운동하다가도 뛰어가고 뭐 다른 일 하다가도 뛰어가고 이렇게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역시 부동산과 배우자는 임자가 있다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연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집을 보신 분이 되게 꼼꼼히 보시더니 나름 다른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수용을 하시고 다른 조건들을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한 1시간가량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당일날 바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도 이제 열쇠가 이제 잔금할 때 제가 인계를 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개업을 하면서 정말 짜릿한 순간들이 바로 이런 경우들인데요.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물건들을 제가 보답할 수 있었을 때, 거기다가 플러스로 정말 빨리 빼야 되는 것도 빨리 나가고, 플러스로 또 양타라는 말이 뭐냐면 임대인, 임차인 혹은 매도인, 매수인, 이 양쪽을 제가 다 한 번에 중개를 하는 단독 중개를 했을 때 그때 정말 기분이 좋고 짜릿하더라고요. 최근에 이번 5월에 그 물건들이 다 소화가 되면서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매일 출근하면 이렇게 컴퓨터에 메모해 놓는 체크리스트들이 이렇게 뭐 몇십 가지가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밑줄 긋는 맛에 퇴근을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밑줄이 거지면 퇴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쪽에는 뭐 이번 달 그리고 혹은 앞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이 전속 물건들이나 꼭 빼야 되는 이 물건들을 제가 다 기재해 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 달에 3개가 밑줄이 거지면서 하나씩 밑줄 거지고 계약이 될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짜릿하고 뿌듯한 거예요.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를 저에게는 부여를 했었던 중개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건들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은 블로그에도 가끔 뭐 올리긴 하지만 주로 제가 중개일기라고 해서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혹은 나중에 이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중개 초보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식의 책으로 좀 엮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일일이 다 올리긴 힘드니까 그런 건들을 따로 제가 묶어서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틈틈이 책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도 이 손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물건이 아니라 임차인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계약하신 분은 한 2달 정도 저랑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오래 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분 못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에게 또 이분도 믿음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계약을 다른 부동산의 물건을 계약을 하게 된, 또 짜릿했던, 이분도 기분이 좋았던 이런 계약건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건 짜릿하다기보다는 기분이 좋고 감사한 건 이렇게 계약하신 분들이 되게 만족을 하신 다음에는 다른 분을 또 소개를 해드려요. 제 지인 중에 누가 지금 사당동에 혹은 사당역에, 남성역에, 이수역에, 서울대 입구에, 숭실대 입구에 방을 구하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이래서 제가 또 소개를 받아서 오늘도 지금 진행 중인 분이 또 있고, 최근에 되게 좀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를 통해 계약하신 분이 있다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업을 하면서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면은 좋은 일도 많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찾아주실 많은 분들께도 이렇게 미리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고 없이 다툼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뿌듯한 마음 담아서 올리고 싶어서 오늘은 중개일지 같은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게 지식 정보들만 계속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중개 실무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한테 키를 맡긴 분들이 하나씩 다 빠졌고,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셨던 분들을 제가 신뢰로 보답할 수 있었고 이렇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